네, 안녕하세요. 미스터엑스 규남이의 컴퓨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퀀텀 컴퓨팅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컴퓨팅이죠. 뭐 가트너에서 또 유망 기술로도 발표하고 있고, 구글에서 이제 양자오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퀀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뭐 새로운 컴퓨팅 기술이고 되게 엄청 빠른 또는 이렇게 대량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보기도 했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프로그래머 얘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다른 얘기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물론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양자 컴퓨터 전체를 이해하는 건 맞는데 이게 꼭 그런 이해가 필요한가? 네, 이런 의문점에서 좀 이 비디오를 찍게 됐고요. 자료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화면에 되게 여기 조금 좀 적게 적었지만 뭐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리고 뭐 하이겐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뭐 코펜하겐의 해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아인슈타인은 뭐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양자역학을 소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이 슈레딩거인데 슈레딩거의 방정식 화면 중간에 있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푸사인하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 양자역학을 이제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다 보면 양자역학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양자역학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플랑크의 상수 뭐 이런 것까지 갑니다. 물론 이제 플랑크의 상수,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에너지를 이제 양자화함으로써 뭐 흑체 복사도 설명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기틀을 마련한 건 맞는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뭐 또 뭐 큐빅 이런 얘기들도 되게 어렵고요. 큐빅의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 뭐 여기 결국에 또 중점 얘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면에 이렇게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놨는데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재밌습니다.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고양이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죽어 있기도 하고 살아 있기도 하다는 거죠. 중첩적으로 돼서 살아 있는 확률이 얼마, 죽어 있는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는 프로그래머인데 나는 0과 1로 된 확실한 이진수의 개념에서 굉장히 엑스프레션 되어 있는 상위 레벨 얘기를 하다가 뭐 갑자기 뭐 큐브에서 직접 이해되고 막 양자역학하고 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해물고 노력을 하다가 이걸 굳이 양자역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큐빗의 원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플랑크와 하이겐베르그가 왜 외딴 섬에서 바위에 앉아서 본인의 행렬을 그렇게 감탄스러워 했는지를 사실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전부 하지 않을 겁니다. 퀀텀 메케닉스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 큐빗의 원리도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퀀텀 컴퓨팅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해한 바인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래머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 좀 한 두세 편에 나눠서 퀀텀 컴퓨팅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퀀텀 컴퓨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 도대체 언제 퀀텀 컴퓨팅을 시작하면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퀀텀 컴퓨팅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얘기할 거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을 이해할 만큼 어렵진 않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고, 이 영상을 접하는 다른 분들이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양자역학은 배제하고, 선형대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양자역학과 대비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지만 IBM 컴퓨터라고 하고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메모리, CPU, 저장소가 버스로 연결돼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우리가 쓰는 PC들이 그렇게 돼 있죠. 줄 PC 할 때 CPU 사고 보면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편의상 클래시컬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 클래시컬 컴퓨터의 구조를 보면 제일 아랫단에 이제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 우리가 쓰는 트랜지스터 메모리, 그 위에 그런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논리 회로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까 말한 그런 구조들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그걸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인스트럭션 셋이 있고요. 예, 정말 기계적인 신호 뭐 이런 거죠. 그 위에 약간 그 기계적인 신호를 그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 레벨로 만든 기계어 코드입니다. 요즘은 기계어 코드를 잘 안 배우죠. 네. 메모리를 직접 접근해서 이제 메모리의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뭐 쓸 수 있는 어셈블리 언어, 그 위에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프로그램 랭귀지로 한번 쌌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바, C, 파이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들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들 만들고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죠. 그러면 퀀텀 컴퓨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퀀텀 컴퓨팅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클래시컬 컴퓨팅처럼 컴퓨터처럼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터를 이룬 근간이 되는 디바이스들, 그 그 양자를 어, 그 양자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의 디지털 회로처럼 이제 게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퀀텀 게이트고 대부분 이제 퀀텀 게이트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죠. 근데 그 게이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피컬한 인터페이스들을 갖고 있지만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고 자동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IBM에서 만든 퀴즈킷이 있고요. 구글에서 만든 크리킷, 정확한 표현인지 그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크리킷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습은 퀴즈킷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그 파이썬 문법의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파이썬을 잘 아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양자 컴퓨팅의 설명이 제일 아랫단에 가 있어요. 이 양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온 트랩인라든지, 뭐, 이거를 실리콘 베이스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극저온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퀀텀 컴퓨팅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봤는데, 퀀텀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해 본 적이 없고 이해를 사실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클래시컬 컴퓨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요즘 이제 AI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썬 많이 사용하시죠? 파이썬 프로그래머 분들은 어셈블리 랭귀지 레벨까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수준의 파이썬과 그 파이썬의 문법을 가지고 AI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게 앱스트랙션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쓰시죠. 게이트 프로그램 같은 건 써보시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물론 써보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썬으로, 파이썬과 텐서플로우로 또는 파이썬과 파이토치로 AI를 프로그램할 때 내가 왜 메모리를 이해해야 되고 기계를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퀀텀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퀀텀 게이트 또 뭐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 위쪽에 퀴즈킷을 기반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프로그래머 쪽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림을 환호하는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환호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제일 아래쪽 있는 걸 먼저 보면 제가 이제 그 퀀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쇼와 글로버 알고리즘인데 제일 아래 유튜브는 쇼 알고리즘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되게 알고리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걸 파이썬으로 직접 프로그램 하시면서 제가 이해를 읽어보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그 IBM과 연관되신 분인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분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을 퀀텀 게이트를 기본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퀀텀 게이트가 갖고 있는 각각의 게이트의 리니어 알게브라적인 해석들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선형대수 리니어 알게브라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퀀텀 컴퓨팅의 무슨 중첩인 이런 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퀀텀의 큐빗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차원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퀀텀 컴퓨팅과 선형대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다르지만 두 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해를 되게 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BQP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는 건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큐빗을 이해하고 퀀텀 컴퓨팅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분한테 제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도 좀 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퀀텀 게이트를 통해서 퀀텀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기는 뭐 아래 두 채널처럼 되게 쉽게 설명하시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퀀텀 컴퓨팅의 게이트를 설명하시고 역시 퀀텀 게이팅을 리니어 알제브라의 매트릭스 연산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저기도 큐빗, 물론 이제 큐빗에 대해서 조금 더 저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부족할 수 있고 또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참고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PT는 만들진 않았는데 한글 책이 하나 있어요. 양자 컴퓨팅 이런 거 해서 양자역학의 알고리즘 구현하기라는 책인데 이 책도 큐빗의 그런 물리학적인 설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선형대수 형식으로 쓰여 있고요. 이해하기가 좀 용이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으로 이해하고 이런 비디오를 찍었다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퀀텀 컴퓨팅이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다분히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선형대수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밑에 따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양의 계산량과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알고리즘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퀀텀 컴퓨팅이 MPA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MPA 일부를 해결할 수 있고 여전히 MP 문제는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써야 되냐? 어쨌든 새로운 컴퓨팅이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고요. 저 시장은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시장 또는 정말 전혀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재밌잖아요.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AI를
다루는 기술이고, 좀 더 정확하게는 딥러닝을 다루는 기술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뉴럴넷의 복잡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오픈 AI의 GPT-3 같은 경우는 추산치이긴 하지만 A100, V100, 그 엔비디아의 V100 8장을 가지고 355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완벽한 걸 만들기 위해서 355년이면 이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해야 할지 난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해야 할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류 한 사람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퀀텀 컴퓨팅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